골목의 바람, 반구 렌즈의 각도, 문턱의 감각이 한 줄의 궤적이 되어 밤의 순서를 재조립했죠. 현금 인출기 기록과 CCTV 동선이 서로를 교차 확인하며 작은 공간의 사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또렷하게 드러냈어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여름의 공기는 숨이 막혔어요. 밤의 열기가 땅속에서 끓어오르듯 울렁였죠.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왁싱샵, 불빛 하나만이 이곳이 아직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유리문엔 희미한 손자국과 낮에 붙인 할인 안내문이 덜렁였죠. 여성의 채취가 섞인 왁스 향이 퍼져 있었지만 그 향은 곧 서늘한 예감으로 변했어요. 이곳엔 오늘 낯선 손님이 찾아왔죠. 정중한 예약의 목소리 뒤에는 무언가 짙은 불순함이 숨어 있었어요. 그가 문을 밀고 들어올 때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서연은 밝게 웃으며 그를 맞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사리가 그 미소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죠. 왁싱용 장갑을 끼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도현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힐끗 보며 짧게 숨을 고르죠. 그의 손엔 결제용 카드가 들려 있었지만 주머니 깊은 곳엔 다른 금속이 닿아 있었어요. 그건 차갑고 무거웠죠. 식칼, 흉기의 냄새.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손님의 긴장을 서비스 불안으로 착각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의 물음에 도현은 짧게 웃었어요. 조금 긴장돼서요. 그 미소는 망가진 가면이었죠. 낭낭한 방송 조명 아래가 아닌 밀폐된 이 방 안에서 그는 천천히 계획의 첫 장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은 그 잔혹한 스크립트의 첫 줄에 자신이 쓰인 줄 몰랐죠. 방 안은 왁스 녹는 냄새와 라디오 잡음이 뒤섞였어요. 시간은 저녁 8시를 막 넘겼죠. 거울 속의 두 사람은 낯선 침묵 속에서 서로를 엿보았어요. 서연은 고객의 손끝을 다루며 일에 몰입했지만 도현은 그녀의 동선과 시선을 계산했어요. 그는 철저히 준비된 침묵 속에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엔 오직 하나의 결심만이 남아 있었죠. 아범이 말했죠.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노출된 일상이 누군가의 타깃이 된 현대의 비극이었죠.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화면 너머의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죠.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서연은 왁스 온도를 확인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죠. 손끝에 닿는 온기는 늘 같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불안했어요. 창문 밖에서 스산한 바람이 흘러들고 샵 안에 걸린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였어요. 도현은 의자에 앉아 있었죠. 얼굴엔 미소를 걸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어요.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이었어요. 그녀가 등을 돌린 순간 그의 주머니 속에서 금속이 스쳤어요. 짧은 마찰음이 공기를 긁었죠.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예감이 스며들었어요. 그의 시선은 방 안의 구조를 빠짐없이 훑었어요. 출입문, 조명 스위치, 선반 위에 놓인 작은 손거울.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넣었죠. 그건 미리 짜인 도면 같았어요. 서연은 그저 서비스 중인 손님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이미 다음 동선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발소리가 벽에 부딪혀 퍼질 때마다 그는 심장 대신 시간의 박자를 들었어요. 그 안엔 사리가 숨쉬고 있었죠. 손끝의 긴장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도현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그 흐림 속에서 단 하나의 목표만 또렷했어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평소라면 고객이 이완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음악이 고문처럼 느껴졌어요. 도현의 손가락이 무릎 위를 규칙적으로 두드렸어요.
한 박자마다 불안과 흥분이 교차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점점 굳어갔어요.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여름 공기가 살결을 스쳤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이건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크아님은 낮게 속삭였어요. 그 경고를 들을 수 있었다면 모든 게 달라졌겠죠. 공기가 가라앉았어요. 서연은 시술 도구를 정리하다 무심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도현의 눈빛이 자신을 정면으로 꿰뚫고 있었어요. 찰나였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찔했죠. 순간 도현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것은 인간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무언가가 깨진 소리였어요. 긴장이 살갗을 파고들며 심장을 조였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불빛 아래 그 미소가 섬뜩하게 빛났어요. 짧은 정적이 흘렀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타월을 정리했어요. 그 침묵은 곧 절망의 전조가 되었어요. 그는 가만히 일어났어요. 발소리 하나 없이 그림자만 움직였어요.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핀셋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어요. 그 순간 도현의 손이 허리 뒤로 향했어요. 금속이 천천히 꺼내졌어요. 길고 야은 시칼의 날끝이 형광빛을 반사했어요. 숨결이 멈췄어요. 아범이 말했죠. 그건 이미 선택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한 인간이 어둠으로 넘어가는 찰나였죠. 다크아님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어둠은 되돌릴 수 없었죠. 칼끝이 공기를 가르며 천천히 빛을 삼켰어요. 도현의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했어요. 그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버린 색이었어요. 서연은 느꼈죠. 무언가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걸. 돌아서려는 순간 빛이 번쩍였어요. 시칼의 날이 조용히 스쳤어요. 공기가 찢어지고 그 뒤로 미세한 숨소리가 끊겼어요. 피는 아직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변했어요. 도현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어요. 잠시 후 그의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어요. 인간의 표정이라기엔 너무 낯설었어요. 서연은 손끝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뒤통수를 타고 흐른 땀이 식어갔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 짧은 틈새마다 그녀의 의식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도현은 조용히 다가왔어요. 바닥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졌죠. 그리고 그때 서연의 손에서 타월이 떨어졌어요. 그 부드러운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렸어요. 이건 시작이 아니었어요. 이미 결말이 정해진 서막이었죠. 라디오의 잡음이 그 말을 삼켰어요. 피 한 방울이 조명 아래 반짝였어요. 서연의 시선이 허공에 멎었어요. 도현은 숨을 내뱉었죠. 공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때 그는 느꼈어요. 두근거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쾌감으로 바뀌었다는 걸. 그는 무언가를 눌러둔 채 평생을 살아왔죠. 그 억눌림이 폭발하듯 터진 거예요. 방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벽이 숨을 쉬는 듯 했어요. 공포가 형체를 가진 것처럼 움직였어요. 도현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눈으로 세상을 찔렀어요. 그는 무릎을 꿇은 채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그 손끝에 남은 온기가 사라지자 그제야 실감했어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곳에 도달했음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안도였어요. 서연의 숨소리는 희미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다 멈췄어요. 그 고요 속에서 시계 초침이 마지막으로 한 번 울렸어요.
다크아님이 낮게 중얼거렸어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니 믿기 어렵죠. 아범이 덧붙였어요. 그건 본성의 끝이에요. 꺼져가는 양심의 잔불이었죠. 방 안의 냄새가 달라졌어요. 피와 왁스, 향초의 향이 한데 섞여 단내를 냈어요. 도현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손등에 묻은 붉은 얼룩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어요. 그 붉음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의 눈동자엔 후회 대신 공허가 깃들었어요. 그 공허는 곧 이상한 미소로 변했어요. 라디오의 잡음이 끊기고 방 안엔 정적만이 남았어요. 그 정적이 세상을 감싸는 듯 했어요. 문틈 사이로 거리의 불빛이 스며들었어요. 그 빛이 서연의 얼굴 위로 떨어졌어요. 생명이 빠져나간 눈동자 위로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도현은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감정은 멈췄어요. 그에게 남은 건 공허와 피의 냄새뿐이었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타인의 일상을 훔쳐본 세상이 만든 괴물이었죠.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서늘하게 퍼졌어요. 도현은 시체를 외면한 채 욕실로 향했어요.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붉은 물방울이 하수구로 흘러내렸어요. 그는 비누로 손을 씻으며 중얼거렸어요. 깨끗이 지워지겠지. 그러나 피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냄새는 피부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라디오는 아직 켜져 있었어요. 잡음 사이로 어떤 여성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것은 마치 조롱처럼 들렸어요. 그는 두 눈을 감았어요. 끝났어. 그러나 그건 시작이었어요. 샤워기의 물줄기가 갑자기 약해졌다가 다시 세차게 쏟아졌어요. 타일 바닥에서 붉은 물이 소용돌이치며 빠져나갔죠. 거울 속의 도현은 낯선 얼굴이었어요. 물방울이 턱선을 타고 떨어질 때마다 심장이 낯선 박자로 뛰었어요. 수건을 집어들고 몸을 닦은 뒤 그는 욕실 불을 껐어요. 드르륵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고 낮게 울렸죠. 방 안의 냄새는 더 진해졌어요. 왁스의 달큰함과 금속의 싸늘함이 겹쳐져 목 뒤를 차갑게 훑었어요. 그는 바닥의 자국을 훑어보며 천천히 다음 순서를 떠올렸어요. 서랍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드르륵 낡은 레일이 불편한 소리를 냈어요. 영수증이 뒤엉킨 종이 더미 사이로 카드 모서리가 번뜩였죠. 지갑을 열자 알코올 손소독제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휴대폰은 탁자 가장자리에서 미세한 진동을 떨었어요. 화면에 잠깐 떠오른 메시지는 곧 사라졌죠. 그는 화면을 지문으로 문질러 흔적을 흐렸어요. 카드와 폰을 주머니에 밀어넣은 뒤 벽을 한번 훑어봤어요. 어느 쪽이 맹점인지, 어느 각도가 비어있는지 그의 눈은 이미 길을 알고 있었어요. 수건 끝으로 금속 손잡이를 문질렀어요. 빛이 묻고 흔적이 사라지는 듯 보였죠. 선반 모서리, 스위치 주변, 계산대 유리 표면을 차례로 훑었어요. 삐걱, 의자가 느리게 밀리며 바닥을 긁었어요. 소리가 길게 늘어지자 그는 즉시 멈춰서서 호흡을 죽였어요. 정적이 귀를 때렸죠. 그의 눈길이 시계로 스쳤고 초침은 한 칸씩 무심하게 앞으로만 갔어요. 모든 흔적을 지웠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손끝은 계속 움직였어요. 불안은 늘 빈자리로 돌아오고 그 빈자리는 더 많은 움직임을 요구했어요. 유리문을 밀자 종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저벅저벅 새벽에 가까운 밤거리가 발걸음을 삼켰죠. 가게 간판 불빛이 등 뒤에서 작아졌어요. 골목 끝 가로수 잎이 후두둑 흔들리며 어둠을 털었어요.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보도블록의 균열만 따라 걸었죠. 차창에 비친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가 끊어졌어요. 시계탑의 종소리가 멀리서 짧게 울렸어요. 그 소리는 묘하게 가벼웠고 그 가벼움은 걸음을 더 빠르게 만들었어요.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그의 어깨를 스쳤어요. 편의점 기계음이 문을 열자마자 찰칵 울렸어요. 냉장고 압축기가 낮게 윙 울렸죠. 그는 곧장 현금 지급기에 사각 프레임 앞에 섰어요. 화면의 푸른 빛이 얼굴을 씻듯 덮었어요. 카드가 삽입구에서 철컥 짧은 금속성 기침을 냈죠. 숫자판 위에서 손가락이 머뭇거렸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네 자리의 박자를 빠르게 눌렀어요. B. 짧은 경고음이 한 번 지나갔고 두 번째 입력에서 화면이 바뀌었어요. 용지롤이 웅하며 돈을 밀어냈죠. 그는 봉투를 움켜쥐고 시선을 낮춘 채 문 쪽으로 흘러갔어요. 천장 구석의 반구형 렌즈가 미세한 빛을 빨아들였어요. 유리문을 나서는 순간 얼굴의 일부가 비스듬한 각도로 잡혔죠. 골목 모퉁이의 시선도, 버스 정류장의 시선도, 교차로 상공의 시선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어졌어요. 보도블록의 패턴이 프레임 속에서 액자처럼 반복됐죠. 빛은 그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모른 척 걸었지만 그림자는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도시의 밤은 조용했지만 조용함 아래에는 숫자와 선이 얽히는 소리가 깊게 흐르고 있었어요. 동틀 무렵 가게 앞뒤지에 먼지가 내려앉았어요. 문 앞을 스친 바람이 향초 냄새를 흩었죠. 지인은 문을 두드리다가 묘한 정적에 멈춰 섰어요. 유리 건너편의 반사에 비친 어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종소리가 또르르 울렸고 잠시 뒤 모든 소리가 멈췄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와 전화 키패드를 누르는 소리만 길게 이어졌어요. 골목 끝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작게 커졌어요. 아침의 빛이 유리 위로 번져 들어오며 밤의 흔적을 드러냈어요. 그 빛은 잔인할 만큼 선명했어요. 노란 조명이 바닥을 가로질러 길게 늘어났어요. 형광 테이프의 직선과 카메라의 붉은 전멸이 규칙을 만들었죠. 탐문과 기록, 시간과 위치가 표처럼 연결됐어요. 현금 지급기에서 나온 영수증의 숫자가 CCTV 시간과 맞물렸죠. 휴대폰의 마지막 신호가 특정 골목의 안쪽에서 사라졌어요. 발자국의 방향과 문틀의 흔적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어요.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지만 답은 점점 좁혀졌어요. 정적 속에서 지도 위의 붉은 점이 느리게 이동했어요. 그 이동은 목적지를 알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에 편의점 자동문이 다시 열렸어요. 드르륵 짧은 언덕을 굴러내리듯 유리가 움직였죠. 그는 음료 진열대 앞에서 몸을 틀며 유리문 너머의 그림자를 흘끗 봤어요. 그림자는 두 겹이었고 겹은 곧 넷이 되었어요. 냉장고에서 나온 찬 공기가 발목을 감았죠. 그의 손이 주머니 안에 폰을 더 깊이 밀어 넣었어요. 화면에 묻은 지문을 소매로 거칠게 훑었어요. 그 순간 문가에서 신발 고무 밑창이 끽 소리를 냈어요. 긴장은 소리보다 먼저 그의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발소리 두 쌍이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빛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목을 잡았어요. 철컥 가벼운 소리가 손목 위에서 닿혔죠. 문밖의 공기가 생각보다 맑았어요. 노을빛이 유리 진열장에 길게 번졌고 그 빛이 그의 땀의 얼룩을 잠시 지워주는 듯 보였어요.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숨이 한 번 멎었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소리가 동시에 멀어졌어요. 도현은 채혈실 앞 금속 의자에 앉아 어깨를 굳혔어요.
손등에 잉크가 묻으며 지문 카드가 한 장 또 한 장 포개졌죠. 형광등이 낮게 윙 울리고 환풍기 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호흡만 세었고 공기 중에 퍼진 소독약 냄새가 속을 비우듯 올라왔어요. 유치장 문이 한번 닫히자 얇은 쇳소리가 오래 흔들렸고 그 야름이 오히려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취조실의 탁자는 차갑고 매끈했어요. 형사는 질문을 끊어 읽듯 던졌고 도현의 대답은 짧게 부서졌죠. 종이의 바스락과 볼펜 끝에 극힘이 박자를 만들었어요. 커피에 탄 향이 식어가며 방 안에 누웠고 창문에 붙은 블라인드는 바람 없이 흔들렸어요. 그는 물을 마시며 입술을 적셨지만 말의 끝은 자꾸 모서리에서 미끄러졌어요. 디지털 팀은 책상 위에 휴대폰을 놓고 마지막 화면의 그림자를 불러냈어요. 잠금 해제 기록과 위치 로그가 시간대별로 이어졌고 ATM 화면의 숫자와 겹쳐졌죠. 카드의 잡한 흔적과 손바닥의 유성 자국이 사진 속에서 또렷해졌어요. 저장된 검색어의 냄새는 돈과 유흥과 도피였고 그 철진한 욕망이 문장으로 묻어났어요. 랩의 조명 아래 일정한 펜 소음이 증거들의 호흡을 대신했어요. 현장은 줄과 표식으로 재구성됐어요. 발자국의 방향이 계산대와 욕실과 출입문을 잇는 선을 만들었죠. 바닥의 미세한 긁힘은 넘어짐의 각도를 말했고 선반 모서리의 보풀은 급한 손길의 방향을 가리켰어요. 왁스가 굳어남긴 얄은 마기 시간의 속도를 증언했어요. 조명의 반사에 얼룩이 번쩍였고 그 번쩍임이 마지막 움직임의 높이를 알려줬어요. 도현은 첫 질문으로 돌아가자 눈을 감았어요. 기억은 순서대로 오지 않았고 장면은 잘린 테이프처럼 튀었죠. 그는 한 장면에서 오래 머물다 다음 장면을 건너뛰었고 말은 늘어졌다가 갑자기 끊겼어요. 형사는 숨을 고르며 같은 지점을 다른 언어로 눌렀어요. 왜 그때 발걸음이 빨라졌냐고 묻자 그의 침묵이 대답처럼 길어졌어요. 송치 차량의 문턱은 높지 않았지만 발목은 유난히 무거웠어요. 쇠고리의 차가움이 손목에서 또렷한 경계를 만들었죠. 창밖은 회색과 주황이 섞인 저녁이었고 도로의 열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았어요. 신호 대기 중 멀리서 구름이 붉게 갈라졌고 엔진의 미세한 떨림이 좌석을 통해 몸에 스며들었어요. 도시는 아무렇지 않게 등 뒤로 흘러가며 조용한 소음을 남겼어요. 법정의 공기는 먼지 한 올까지 무게를 가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목재 벤치가 누군가의 체중에 삐걱했고 기침 하나가 반향을 만들어 퍼졌죠. 도현은 고개를 든 채 한 줄의 활자를 따라갔어요. 검은 법복이 움직일 때마다 종이의 마찰음이 짧게 스쳤어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생긴 정적이 낯익은 냄새로 코끝을 찔렀어요. 검사의 낭독은 일정했고 단어들은 칼날처럼 간격을 유지했어요. 변론대의 유리잔에 남은 물이 미세하게 떨렸고 누군가의 손등에서 힘이 빠졌죠. 선고의 말이 공중을 가르며 내려앉자 숨이 한 번에 묶였어요. 무기징역이라는 내 음절이 법정 바닥으로 깊게 박혔어요. 그는 눈꺼풀을 내렸고 그 어둠 안에서야 비로소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건 이후 동네의 작은 업소들의 비상벨이 달렸어요. 출입문 상단의 렌즈가 더 밝아졌고 순찰차의 경로가 미세하게 바뀌었죠. 가게 주인들은 영업시간을 앞뒤로 줄였고 홀로 남는 시간을 쪼개어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홍보 문의가 오면 위치와 구조를 가리는 버릇이 생겼어요. 화면의 반짝임보다 잠긴 문고리의 손맛이 더 믿음직해졌어요. 한때 유명했던 방송인은 사과문을 올리고 영상을 닫았어요. 구독을 위한 장난이 누군가의 일생을 절단할 수 있다는 말을 뒤늦게 적었죠. 댓글의 파도는 찬성과 분노와 자책으로 갈라졌고 며칠 뒤 조용해졌어요. 광고와 노출과 안전이라는 세 단어가 서로를 밀치며 헤맸어요.
그 사이에서 상점의 불빛은 밤마다 조금씩 더 늦게 꺼졌어요. 유족의 집 앞에는 낮은 조명이 밤마다 같은 각도로 떨어졌어요. 우편함에 꽂힌 전단이 바람에 스르륵 미끄러졌고 현관 앞 발자국은 금세 사라졌죠.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추는 기색이 몇 번이나 비쳤어요. 불청객의 관심이 위로라는 이름으로 몰려오면 일상은 흔들렸어요. 유족은 고개를 숙인 채 한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죠. 우리에겐 평범한 하루가 필요해요. 그 하루가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어요. 그 말이 문틈을 파고들어 집안 공기를 오래 붙잡았죠. 사과문이 올라오고 영상이 비공개로 바뀌자 댓글창의 파도는 급격히 잦아들었어요. 그러나 기록의 미세한 잔향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링크가 끊겨도 캡처는 남았고 요약이 떠돌았어요. 누군가는 해명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변명이라 적었죠. 모니터의 푸른 빛이 방 안을 얕게 적시고 커서가 깜빡이며 망설임을 부추겼어요. 닫힌 창 뒤에서조차 사람들은 또 다른 창을 열었어요. 지워졌다는 기분만 남았을 뿐 본질은 그대로였죠. 삭제라는 단어가 오히려 기억을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동네의 작은 상점들은 문을 여는 순서를 바꿨어요. 셔터를 올리기 전에 비상벨을 시험하고 렌즈 각도를 확인했죠. 예약은 익명 채널을 줄이고 전화응대에서 위치를 흐리게 말했어요. 고객의 동선은 보이는 자리로 유도하고 가려진 모서리는 거울로 꺾었죠. 저녁에는 근처 업소와 서로 시간을 맞춰 불을 켜고 끄기로 약속했어요. 사소한 규칙들이 겹치며 방패가 되었어요. 방패는 두껍지 않았지만 습관이 되면 단단해졌죠. 문을 잠그는 손끝이 예전보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밤거리는 여전히 눈부셨지만 빛의 방향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간판은 화려하게 흔들렸고 골목의 그림자는 한 박자 늦게 따라왔죠. 사람들은 길을 걷다가도 빈틈을 가늠했어요. 모서리의 사각을 피해 보폭을 바꾸고 낯선 발소리가 겹치면 휴대폰 화면을 켰죠. 익숙한 길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낮게 퍼졌어요. 익숙함과 안일함의 거리는 생각보다 짧았죠. 바람이 불 때마다 긴 머리칼과 현수막이 같은 리듬으로 흔들렸어요. 그 리듬이 이상하게 불길하게 들렸어요. 수사팀의 기록에는 굵은 선과 가는 선이 겹겹이 남아 있었어요. 피랍이 강해진 대목마다 정적이 길게 이어졌죠. 형사는 같은 질문을 다른 순서로 꺼내며 빈칸을 조용히 메웠어요. 답이 아니라 호흡이 변하는 순간을 택했죠. 의자의 삐걱임이 멈추는 지점마다 시선이 고정됐어요. 그 고정이 곧 사실을 가리켰죠. 기록의 말미에는 짧은 문장이 반복됐어요. 선택은 순간이었고 순간은 준비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 한 줄이 종이를 무겁게 만들었죠. 유치장의 밤은 길었어요. 좁은 창으로 들어온 빛이 벽에 사각형을 만들고 천천히 이동했죠. 도현은 그 사각형을 눈으로 따라가며 시간을 견뎠어요. 금속의 냄새와 눅눅한 천의 냄새가 뒤섞였고 심장 박동이 규칙을 잃었다 되찾았죠. 생각은 흐릿해졌다가 어느 순간 너무 또렷해졌어요. 그 또렷함 속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공허가 있었죠. 공허는 무엇과도 충돌하지 않았어요. 충돌이 없으니 마찰도 없었고 마찰이 없으니 뜨거움도 없었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밤만이 남았죠. 아범이 말했죠. 이 사건은 경고가 아니라 현실의 보고서였어요. 노출이 편의가 되는 순간 취약점은 길이로 변했죠. 다크아님은 낮게 호응했어요. 결국 우리는 화면보다 공간을 먼저 지켜야 해요. 문턱의 감각과 손잡이의 온도를 기억해야 하죠. 아범은 다시 정리했어요. 안전은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작은 절차의 반복이에요.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방어가 되는 지점까지 밀어붙여야 해요. 그 목소리가 천천히 잔향을 남겼죠. 여름이 또 오면 골목의 공기는 다시 뜨거워질 거예요. 왁스의 향과 커피의 냄새와 자동차의 열기가 뒤섞여 한 도시의 밤을 만들겠죠. 사람들은 문을 열며 오늘의 첫 인사를 건넬 거예요. 누군가는 예약 시간을 확인하고 누군가는 렌즈에 초점을 맞추겠죠. 작고 사소한 동작이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된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우리는 그 다리를 매일 건너며 살아가야 해요.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잠깐 머뭇거려도 결국 앞으로 걸어가야 하죠. 그 걸음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줄 거예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